지난해 8월 제가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개념을 신설하고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골목의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과 역할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연합회 이동주 부회장 오셨습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용 총괄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시의원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오셨고요.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장상화 고양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설혜영 영산구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일 민생본부 사무국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하은희 통역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후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차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법, 이 법은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앤 법입니다. 현행법은 도소매 점포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때 상점가 등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마다 위치한 카페, 제과점, 떡집, 음식점들은 모두 영역 제공 점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카페,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상점가 등록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상점가 등록이 제한된다는 건 다시 말해 상점가로 등록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케팅과 컨설팅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지원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중기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은 전국 1787곳이었지만 상점가는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172곳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 양주, 성남, 수원, 평택, 시흥, 경남, 양산, 김해, 또 부산, 동래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밀집된 영역 점포들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부 지자체의 선의와 노력에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골목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법이 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오늘 7월 말 8월 초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저와 국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법 개정으로 더 많은 상점가에 더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줄기를 만들었으니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의 취지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건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업종과 점포 규모 등의 제한 없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면적 제한, 또 특정 업종을 배제하려는 시도, 또 조그만 도로가 중간에 가로지른다 해서 하나의 상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태도, 또 골목형이라는 표현의 연연에 중대로변의 상가를 제외하는 것 등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골목골목의 상권을 힘겹게 지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하는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이 그리고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지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행령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골목 상정과 지원 제도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가 본부장으로 있는 정의당 민생본부와 또 지방무원단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속 약속은 민생을 위해 여야를 떠나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 이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참석자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입니다. 먼저 골목형 상점과 육성계획 환영합니다. 그동안 저희 우리나라 자영업은 그 전체 비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게 일부만 그 자영업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영업 정책에 대해서 배제되고 그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던 그런 상점가들이 함께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자영업 시장에 또 이 산업에 커다란 단비와도 같은 이러한 정책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한상총련과 마트협회 같은 상인단체들과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골목상권이 상권을 대기업 유통으로부터 빼앗기고 있는 또 대기업 온라인 유통으로부터 빼앗기고 있는 시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자영업 산업에 아주 큰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런 자영업 시장에 골고루 단비가 내릴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출범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상총련의 이동주 부회장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주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상인과 관련된 유통산업 정책의 시작은 공정경제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의 시장보, 상권보, 그 다음에 불공정한 가맹, 대리점 거래에서부터의 공정한 거래법 규정을 만들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 시장 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는 이런 정책들을 펴왔는데요. 또 하나는 이러한 공정 경제 안에서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육성되느냐 이런 정책들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혁신 기술이다 어떤 이런 목표 속에서 골목 상권에서도 스마트 상점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나라 말고도 세계 유럽이나 해외에서도 보면 개별 상점,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보다도 오랜 역사와 그 사회의 지역 커뮤니티가 돼 있고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상점가를 집중적으로 구성을 하고 상점가를 육성시키는 이런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전통시장 말고도 이런 이미 도소매, 음식, 숙박, 외식업,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업들이 몰려있는 골목 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라는 취지의 골목형 상점가 법안이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역사를 오랫동안 갖고 있던 유럽의 어떤 이런 상점가들 정책 못지않게 독창적인 우리 골목의 문화와 어떤 이런 지역 경제의 특색을 반영한 상점가 육성 정책이 이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목마다 들어와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일단은 이러한 상점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보호 정책들도 아쉽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못됐습니다. 차기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상점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 못지않게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이런 상점가들을 보호해주는 유통법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 의원단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도시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골목골목을 다지고 발로 뛰는 의원단들입니다. 정의당 지방 의원단을 대표해서 이혜원 경기도 의회 의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회 이혜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정의당은 이제 민생을 중심으로 계속 국회에서부터 지방의회가 같이 움직였는데 이번에 최선 우리 의원님께서 보호를 위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저희 전국 지방의원단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하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들이 좀 통과가 돼줘야 사실 지방의회에서 이러기가 더 쉬운데 소위 지난번에 이제 살찐고양이법이라고 해서 저희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최고임금 상한제가 국회에서 보류 상태에 있을 때 사실 저희 전국 지방의원단들이 먼저 나서서 전국적으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저희 지방의원단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최유슬 의원님 덕분에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이 통과된 날 저희 전국 정의당 지방 의원단들이 모여서 곧바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런 조례를 재개정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졌고요. 곧바로 저희 지방 의원단들은 각 지역에서 이 조례 재개정 운동을 벌쳐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정의당의 민생의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국회와 지방의회를 연계해서 다양한 법들을 그리고 다양한 조례들을, 다양한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마치면서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3월부터 이 도시정비 재생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 7천만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해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 진행 중인 재개발로 매출이 급감해 고통받고 있는 시장이나 또 상가 상인들을 위해 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고 각 부처들과 상임 논의를 계속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 도시정비 재생 산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을 요구해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예산 500억 원 증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도시정비 재생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과 또 전통시장 상점가 유성법 개정 모두 민생 현장에서 청취한 얘기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울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또 함께 손을 잡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